지금부터 2022년 2, 4분기 가계신용 잠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경제통계국 박창현 금융통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2,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편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 4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잔액은 1,869조 4천억 원으로 이 중 가계대출이 1,757조 9천억 원, 판매신용이 111조 4천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 4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 말 대비 6조 4천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는 기초자료 추가 확보 등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 4분기 중 가계신용 증가맥도 기존 소폭 감소에서 소폭 증가로 변경되었습니다. 2, 4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2%로 지난해 3,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가계신용의 주요 항목인 가계대출과 판매신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대출은 2, 4분기 중 1조 6천억 원 증가하며 한 분기 만에 증가 전환하였습니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세 및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8조 7천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기타 대출은 대출규제 지속 및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7조 1천억 원 줄어들며 3분기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감소폭은 전분기 8조 9천억 원에 비해서는 축소되었습니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이 2, 4분기 중 가계대출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기타 금융기관 등은 각각 9천억 원씩 증가하였습니다. 예금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이어진 데다 기타 대출 감소폭이 크게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기타 대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증가 전환하였습니다. 기타 금융기관 등은 정책 모기지 등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였으나 기타 대출이 증권사를 중심으로 감소로 돌아서면서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신용은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영향 등으로 2, 4분기 중 4조 8천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폭은 전분기 8천억 원, 전년 동기 2조 5천억 원에 비해 확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입니다. 주담대가 늘었다는 걸로 나왔는데 금리가 높고 부동산 거래 안 된다는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 왜 주담대가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분기에 주택 매매 그리고 전세 거래는 전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어떤 주택 매매 그 자금 수요는 조금 위축됐지만 전세 및 그런 집단 대출 등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에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전세 및 집단 대출 중심으로 늘어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파이낸스의 박성준 기자라고 합니다.
잠정치 수정하면서 37개 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이긴 했는데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후로도 좀 어떤 증가율이 줄어드는 모습이 계속될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는 다중채무 이 가계대출 중에서 다중채무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취약차주에 대한 부실 우려도 확대되고 있어서 한은에서는 이 현재 수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가계신용 통계 편제 부서로서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의 어떤 적정성, 어떤 수준에 대한 평가는 저희로서는 좀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반기 혹은 이후의 전망으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7월달 가계대출 관련한 속보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이 있고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대출 동향이 있는데요. 이 두 자료에서 모두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예금은행과 전체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감소 전환했습니다. 이 감소 전환의 배경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면 7월부터 DSR 3단계 그 규제가 시행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상승으로 해서 일부 가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좀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상환이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택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 자금 수요나 이런 부분은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요인들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되지 않을까, 영향을 계속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8월부터는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좀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예금은행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에 대해서 조금 완화적인 대출 태도를 아마 3분기부터는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조사도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가계신용 혹은 이제 가계부채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